두 번째 영상입니다. 164쪽에 제목은 얼굴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제목 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게 의외로 재밌을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정할 때 이제 서점 같은 데 보면은 서점이라든가 그 집에서 그 아무데나 그 책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검색이 되는 게 전부 다 제목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목을 하나 좀 정하고 싶은데 왠지 이게 자기계발서 영역에 클릭을 하면 이 제목을 좀 한 번에 확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렬만 잘하면 한 화면에 100개 정도가 나오잖아요. 뭐 도서관 사이트도 괜찮습니다. 그래? 제목만 보는 거예요. 내용 다 필요 없고 제목만. 말도 좀 단어도 바꿔가면서 가사도 바꿔가면서 우리 노래 가사 바꿔서 부르듯이 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게 가장 재밌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디자인을 좀 한다. 그러면 책 표지 디자인만 보든가 의상 디자인만 보든가 하여튼 디자인만 딱 보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는 노래, 춤, 무용 당연히 그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많이 접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난 노래, 예를 들어서 난 노래 작사, 작곡을 하고 싶어. 그럼 작사, 작곡에 관련된 거에 집중해서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돼요. 옛날 것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영감을 얻는다는 게,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게, 현대적인 것도 있지만 고전적인 거. 그리고 이제, 뭐, 영화 관심 있는 사람 만화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만화를 봐야 되는 사람 애니메이션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내가 더 수준 높은 좀 명작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옛날 소설, 옛날 시, 옛날 수필을 좀 봐야 되죠. 왜냐면 이게 어차피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밥 안 먹고 안 자고 화장실 안 가고 평생 100살까지 그런 것만 찾아봐도 다 못 봐요. 당연히 못 보죠. 그래서 제목은 얼굴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제목만 본다. 이런 건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167쪽에 동그라미 4번 이제 부제를 활용한다는데, 그러니까 제목을 반드시 한 줄로만 지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책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기획서 땡땡 기존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제 2020년을 중심으로 뭐 코로나를 중심으로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활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부제를 활용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이 보고서 작성 같은 거 우리 교수님들한테 내는 보고서는 부제를 작성하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172쪽입니다. 자, 172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을, 어떤 사실을 나누고 쪼개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나누고 쪼개는 그 어떤 접근 방식을 영어 알파벳 M, E, C, E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자, mutually exclusive and collectively 자, exhaustive라고 표현을 합니다. M, E, C, E요. 자, 서로 중복된 것도 없고 누락된 것도 없이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한다. 이게 분류법이에요. 아주 쉽게 분류하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뭐 액체, 기체, 고체 우리가 뭐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액체에서 뭐 기체가 되는 기화라고 표현을 하죠. 뭐 고체에서 액체, 액화 뭐 이런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영역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자 500원 미만의 과자, 500원 이상의 과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그 경계에 딱 걸리는 거 없이 나누는 방법을 MECE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173쪽에 이런 그 중간에 4개의 문장이 있죠. 전체 목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느냐. 근데 막상 나는 내 글을 잘 읽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주면 참 좋겠죠. 얘가 빠졌어. 어떻게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던데 넌 금방 찾니? 남이니까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부적인 목차에서 비슷하거나 중복된 내용. 앞에도 있는데 뒤에도 똑같은 게 있다. 그럼 하나를 빼야죠.
자, 그다음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자, 뭐 목차를 조정한다.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173쪽에 그 4개 문장 위에 보면은 가용 쓸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MECE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포함할 건 다 포함한 상태에서 중복된 것도 없고 누락된 것도 없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MECE의 방법인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전공 선택,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이러면 안 겹치잖아요. 과목이 이건 겹치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MEC. 야, 우리가 대학교 수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 야, MEC 방법으로 동원해봐. 그러면은 4개의 영역이 있다. 전공 필수, 전공 선택, 교양 필수, 교양 선택. 그리고 혹시나, 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들으세요. 이 부분은요. 내년도에 2022년도 1학기에 시간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끝까지 대면수,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수, 시간표에 그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대면 더하기 혼합, 그러니까 비대면 혼합 수업. 자, 이 과목 100개는 혼합 수업으로 됩니다. 학생과 교수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는 나오고 언제는 안 나오고. 자, 섞여 있는 수업.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수업은 절대로 나올 필요가 없는 비대면으로만 운영되는 수업인데 이게 갈라질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게 내년도 1학기, 2학기쯤에는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아예 과목에 써 있을 것 같아요. 자, 대면, 혼합, 비대면.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수업은 무조건 나와서 들어야만 된다 라고 교수가 생각을 하면 이건 무조건 대면인 거예요. 그 수업 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대면, 비대면. 야,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나오고 기말고사 때까지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이런 수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야, 이건 중간고사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좀 뭐를 좀 공부를 좀 해오라 그러면은 중간고사 끝나고는 학교에 나와서 실습을 하자. 이론, 전반부의 이론, 중간고사 지나고 후반부에는 실습. 이런 수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이거를 뭐하러 학교까지 나와서 듣냐. 이거는 특히 지금 제가 강의하는 취업의 이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와서 들어도 좋지만 내가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내가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사실 이 안내 자료만 그냥 제가 강의 자료만 올려놓고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자, 제가 강의 자료 보시면서 들으면 참 좋겠지만 굳이 아니어도 제가 말로 한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있는 경우는 또는 화면 공유, 제가 개인적으로 화면 공유를 쓰기가 좀 애매한 지금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작권 문제도 제가 좀 굉장히 극도로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야, 이거는 오로지 내가 만든 교수라는 김영재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자료고, 이거는 저작권 그렇게 신경 안 써. 남들이 봐도 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수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대면이 유리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럼 대학교 수업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래, 교양과 전공으로 나누자. 야,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대면, 혼합, 비대면 이렇게 나누는 게 요즘 시대엔 적절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요새요. 왜냐면은 대학교 수업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니까 그래요.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줌, 우리가 대표적인 줌, MS 팀즈, 구글 클래스룸 다 이미 서비스 구매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온라인 시스템 체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학교 강의실마다 또 어떤 경우는 카메라가 달려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녹화하라고.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깝잖아요, 안 쓰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깝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설치 이렇게 많이 해서 돈도 들여놓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 학생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하면 대면 수업, 그냥 대면 수업, 혼합, 비대면으로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내년부터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대면 수업은 시간표가 밤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을 거예요. 비대면 수업은 밤 10시에, 어차피 아무 때나 들어도 되니까 밤 10시로 그냥 시간표 다 빼는 거고, 앞에서 혼합 수업하고 대면 수업을 듣고, 비대면은 알아서 들으세요. 새벽에 들어도 되고 밤에 들어도 되고
뭐 쉬는 시간에 들어도 되고 뭐 밥 먹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분류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이 대목 비대면 혼합 그 다음에 대면 수업 요거는 저의 예상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냥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175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So what? 야, 네가 말한 거 알겠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저도 이런 질문을 들어요. 그 다음에 175쪽의 두 번째 문단. 반대로 why so? 야,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게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거나 어떤 새로운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 이런 질문하고. 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하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바로 면접에 대해서 기본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